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대선 반열에 오른다고 예언한 팔봉쌤입니다. 그것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저는 곧 30%로 등극한다고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 추측대가 바로 1월 20일 대설이 됩니다. 그 대설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치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추측들이 되어서 대통령 지지도는 60%를 상회하는데 60%를 상회하려면 30% 추측들이 있어야만이 60%의 근자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 바로 데이터가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도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동지 때 어떤 이름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뭡니까? 지금이 대설이죠. 지금 대설에 제가 30%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환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환 대안입니다. 소환 대안이 1월 20일이죠. 1월 20일 대안에 제가 30% 이상 등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에서는 이미 제가 뭡니까? 15%를 얘기했는데 어제 17.4% 이상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안이 오는 그런 시점 기폭제가 돼서 다시 대통령이 입성하는 무혈 입성하는 바로 입춘에서는 35%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5일마다 5%씩 올라가고 있는 걸 계산해 보면은 앞으로가 20일 정도가 지나면 입춘이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5%씩 오르고 김문수 장관님은 3%씩 오릅니다. 5일에 3%씩 계산하니 그러면 4분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4분이면 3, 4, 12, 12%를 더하게 되니 이 17.4%에서 29.4%가 돼서 결국은 30% 찍게 되는데 그럼 일반 방송의 다른 또 조사 기관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우파 좌파가 또 차이가 있으니 30% 이상 되는 35%짜리도 나옵니다. 또한 뭡니까? 이게 시가 다르고 전체가 다르니 서울시에서는 35%가 먼저 등극이 되리라고 예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35%의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오시면 윤석열 대통령께는 너무나 환상적인 환호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왜 내 권자에는 밑에 여러 사람이 자청용 500호가 있어야 되고 남주작 북현무가 있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권자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바라고 싶고 가장 거꾸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늘 1대1로 이렇게 대두되고 지지율이 나온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뒤에는 대선 주자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다 집으로 보내버리거나 공천을 주지 않았죠. 결국 지금은 뭡니까? 예서민만 있고 쇠쇠만 있는 겁니다. 쇠쇠만 있는데 그리고 내만 나 홀로 윤석열 대통령 1대1로 구도로 가고 싶은데 자기 차선 대선 주자급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배 아프고 거꾸로운 상대가 되겠습니까? 결국적으로는 대통령하고 건자 1대1이 아니고 이제는 차기 주자권하고 1대1로 되는 것이 이자에게는 뭡니까? 빼닥이 놓친 개꼴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심스러운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7.4% 나오면 다음 주에는 뭡니까? 5번 주에 결과는 20%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안이 되는 1월 20일에는 30% 이상 상회하는 곳이 나오고 입춘 때는 2월 4일부터는 35%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권자가 단단해지고 임기 마칠 때까지 다음 주자급이 얘기가 나와서 이재명에는 더 이상 윤석열급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급이 아니고 차기 주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 오랑캐가 소배합이 있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현종의 임금이 나가겠습니까? 장군이 나가야죠. 강감창 장군이 나가서 소배합과 싸워야 되지 일일이 어떻게 대통령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소배합은 이 현종과 대통령과 싸우고 싶은데 결국 장군이 나오니까 얼마나 거꾸로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낮아지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30% 이상 이런 자가 나오면 이런 분이 나오면 결국 여기서는 사김씨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더불어터진당에 44 김씨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김동연, 김부겸, 그러지 않습니까? 김두관, 김경수 또 두 분이 더 있죠. 지금 피를 흘리고 지금 그러니까 가슴에 아픈 그런 분 임종석 그죠?
지금 동그란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저쪽 편에서 국회의장인지 그저 더불어시장 중에 어떤 뭡니까 입김인지 그 자의 보수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의 뭐 그저 뒷배인지 이런 자가 있어 우원식이라는 자가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뭡니까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결국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행정부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경호처장님고 경호원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입니다. 애국 국민들이 지금 공안화 벌칙에서 행정부는 도저히 주지 못하겠다. 자, 지금 입법부가 이미 다 장악이 돼서 흔들고 자락펴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부를 다 줘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쇠쇠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 꼴은 도저히 국민은 보기 싫고 상상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싫은 거는 종북으로 가는 겁니다. 종북으로 가서 지금 내란 숙이란 말은 이거는 북한 애들이 잘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란 숙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잘 만드는 것이 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 이쪽에 대통령이 나오면 다 숙이란 이거는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내란 수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계엄령을 내란 수계로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관으로 들고 나와라 총을 맞아라 뭡니까 장갑차를 몰고 들어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레인을 갖고 가라 헬기를 띄워라 드론을 띄워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지율이 낮아지고 자충우돌하게 자충수가 되니까 여기 지질멸멸하고 있는 순간에 여기 장군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 대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룡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선 반일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을 때 팔봉쌤이 늘 수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음에 대선 반일에 김문수 장관이 나올 거고 저는 정확하게 프로수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찾아보면 그대로 영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도 할 줄 모르고 감출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기자분들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는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1월 20일에 분명히 3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입춘이 접어들면서는 35%가 이상 되는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윤 대통령 권좌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얘기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끄끄럽게 들리시고 굉장히 불안하게 들리시고 이미 왜 차선 주자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의 자리가 든든해지려면 자청령 500호가 있어야 되고 남주작 국현무가 있어야만이 대통령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자들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윤 대통령을 흔들 수 있었는 것은 다음 주자가 단단한 주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전두환 그 대통령들은 옆에 뭡니까 그런 무서운 거죠. 이 그 충신이 결국 입 다물은 그런 뭡니까 안기부장이 있었는 겁니다. 그 안기부장이 그 입김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충신이 바로 필요한 거죠. 그런 충신들이 바로 옛날에 뭡니까 우리가 단종을 즉위시기를 하는 사육신들이죠. 지금 국민들이 사육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공간 앞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단종을 보기시기 위해서 세조에게 쫓겨난 단종, 그저 결국은 뭡니까?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쫓겨난 그저 조카를 쫓가는 그 세조에게 대들다가 제 세상으로 갖는 이런 어떤 충신들, 이런 마음이 현재 공간 앞을 지키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육신들은 모두 잘 알다시피 성삼문, 박팽년, 이계화이지, 유승원, 유엉부 같은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나도 유승연이요, 나도 뭐 성삼문이요, 박팽년이고 이렇게 뭡니까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공간 앞에 밤새 이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면서 비닐 한 장으로 지금 밤을 지키는 겁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아팠고 울부러가 터지니 차라리 공간 앞에 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차라리 거기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차라리 있는 것이 더욱더 마음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데 다음 대선 주자급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 그 마지막까지 잘하시다가 오시도록 그 자리를 장미꽃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저런
지금 뭡니까 몹쓸 짓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는 그래도 그 180몇 명이 일사부절이 온 식으로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국회 뺏기 다 떼버리고 공천 안 주고 이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재명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뒤에는 데이터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 2%도 나온 자가 안 보입니다. 그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밑에는 다음 주자가 30% 이상급이 나온다. 결국 이 자들에게는 엄청난 끄꾸른 얘기들이고 좌파 언론들도 일제 지금 고용노동 장관을 넣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고 뭡니까? 서열에 넣지도 않고 있는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통령 권자가 든든해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나와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뭡니까? 끼어 넣지 않으려도 뭡니까? 끼어 넣을 수밖에 없는 대선 반열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국회의원 4선 5선 했던 자들도 뭡니까? 대선 주자급이 오면 빨딱 일어서서 90도 절한답니다. 그런 옛날 국회의원들의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대선 주자급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뭐 저들이 어떻게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 게 이것이 뭡니까? 지금 뭡니까? 그죠? 닭백각이 또 어떤 개꼴 신세가 나서 이미 한 불을 아니고 두 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저 산 넘어 산이 또 있다는 걸 알 때 이 자들은 지금 오금이 조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산만 넘어뜨린 게 아니고 뒤에 또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있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니 탓 내 탓이 되고 있고 결국은 뭡니까? 사김씨가 점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안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김동연, 김부겸, 그죠? 김경수, 김두관 이런 사김씨가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서 결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화살은 이재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얘기를 많이 수없이 해왔고 몇 프로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언제 나타날 것이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안입니다. 1월 20일이 넘어서면서 30% 상회하는 프로스가 분명히 나올 거고 입춘이 되면서는 35%에서 40%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는 너무나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 축대가 단단해지면 상대 축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저기에는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축대 하나 두 개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박찬대를 원망하게 되고 전용기를 원망하게 되고 정청래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자들이 지금 충신일까요? 그저 효자일까요? 부르자일까요? 옛날에는 이재명인데 얼마 전까지는 정말 효자 노래되고 개딸들에게도 효자인데 결국은 얘들이 뭡니까? 이 자들이 결국은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역지사지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대로 이 자들은 자업자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에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개딸에게서는 너무 좋은 아빠들이라는데 결국은 내 큰아버지를 배반하게 되고 망신살 주게 되는 그런 꼴이 되니 결국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이제는 이 자들 중에 누구를 내칠까? 누구를 목을 쳐서 그죠? 누구 토사구팽시킬까?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화살을 뭡니까? 기름을 부은 것이 휴대폰 조사입니다. 휴대폰을 일일이 뺏어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엄마 아버지 20대 20대 전부 패턴이 그려져 있거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휴대폰을 빼앗아 무작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전용기죠.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여기는 뭡니까? 효자 노릇이 되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기름을 부어준 그런 역할이 돼서 10대, 20대들이 지금 공간을 다 나오고 한남동을 다 모이자가 되고 춤추고 장구치고 지금 뭐 콘서트장이 되고 있고 노래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 앱에 지금 춤을 추고 전부 신나는 그런 콘서트장이 되고 있는데 반대쪽은 지금 초상집이 돼서 지금 결국 울고 싶은데 지금 전용기가 뺨을 때려준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다귀 놓친 개꼴 신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슬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자들에게는 과연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그 효자들을 내쳐야 되는 이런 마음이 이재명에서는 따가운 마음이 될 겁니다. 결국은 장갑차 몰가라, 헬기 몰가라, 도로를 끼라, 관을 메고 나와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에게는 불효자가 돼서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지금 그 뭡니까 더불어 터진당은 35% 나오고 국민의힘은 42% 초선데 곧 국민의힘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건데 결국 대통령이 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이자들이 국민의힘도 이렇게 42%를 만들었고 다음 주에는 뭡니까 대안이 지나면 국민의힘은 45%가 나옵니다. 결국 이자들은 뭡니까 30%대로 늘어가 버리죠. 그러면 15%가 차이가 납니다. 자 뭡니까 대통령은 골든 크로스가 7월 20일에 바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48.3%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50% 늘어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주식 하신 분들 잘 알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되면 이미 상승세를 터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크로스가 되는데 거기에 기름을 뿌려넣은 분들이 오히려 뭡니까 이자들이고 그죠 전용기 정청래 박찬대고 이 우리의 이 축을 단단하게 해주는 건 다음 대선 주자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 저는 등극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팔봉세입니다.